인터넷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들을 볼 때마다 괜히 제 일도 아닌데 화가 나고 정말 저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지어낸 얘기 아니야? 하고 의심도 했었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에 만나게 된 우리 시어머니가 말 그대로 막장 종합 선물 세트네요. 신랑에게는 첫 돌도 채 되기 전부터 떨어져 살았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헤어지시고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신랑이 입대하기 전까지 서로 생사도 모르고 살았대요. 신랑이 입대할 때쯤 아버님께 신랑 번호를 물어봐서 딱 한 번 연락이 온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후 전화도 아닌 문자나 한 통 보내온 게 전부였고, 그때 신랑은 그냥 뭐 엄만가 보네 하고 별다른 감흥도 없었대요. 얼굴조차 기억 안 나는 엄마였으니 딱히 원망이 있었던 것도 또 미워했던 것도 아니었던 터라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입대를 했고 부대에서 어머님한테 딱 한 번 전화를 걸었는데 그새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로 뜨더래요. 군대 제대 후 취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남편은 직장에서 저랑 만나게 되었고, 저도 타지 사람이라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지금은 어느덧 결혼 5년차 부부가 되었네요. 그 와중에 우리 이쁜 딸도 태어나고 여유롭진 않지만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결혼한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나 시댁어른들 때문에 불만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재혼하셨는데 두 분 다 참 좋으신 분들이라 시집살이 한 번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어디서 어떻게 남편의 소식을 접했는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보고 싶다고요. 이게 다 너네 아빠 때문에 내가 너랑 생이별을 하게 된 거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랑 헤어지고 만나시던 분과는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애초에 그런 적 없었다고, 지방으로 떠난 적도 없었으며 항상 신랑 곁에서 그림자처럼 맴도셨다고 했다네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신랑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도 내심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아마 신랑도 친엄마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었겠죠. 물론 저는 어머님 말에 솔직히 단 1%도 신빙성이 없었지만 그래도 신랑이 좋아하니까 거기다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연락이 닿고 신랑하고만 둘이서 따로 만났었는데 제 얘기를 하시며 아들 제대로 한번 키워보지도 못한 어미가 어찌 시어머니 행세하며 며느리를 부를 수 있겠냐면서 저한테 부담 주기 싫으시다고, 저를 볼 염치가 없다고 하셨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신랑에게 말해서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 낳아주신 친어머니고 얘기를 들어보니 좋은 분 같아서 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어머님의 계산된 행동들이었던 건데 말이죠. 그렇게 셋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머님께서는 한 달 정도만 저희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셨고 저도 얼떨결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행복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던 세월을 보상받아야겠다며 지금부터 자기 아들은 자기가 챙겨야겠다면서 어느 날부터 도가 지나친 간섭이 시작됐고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 대접은 확실히 받으셔야겠다고 선언하시더군요. 네가 내 아들에 대해서 뭘 아니? 걔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기본이고 저희 딸이 예쁜 짓이나 똑똑한 짓 하면 당신 아들 닮아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못나고 부족한 건 누굴 닮아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차면서 저를 쳐다보시네요. 그러면서 또 여자는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둥 딸아이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시며 제 속을 긁어대시는데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옛날 분이시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 이제는 저희 생활비 통장이며 가게에 관련된 모든 금전적인 일억까지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통장을 요구하시길래 명의가 달라서 어머님께서 관리 못하실 뿐더러 그걸 왜 어머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애지중지 키운 자기 아들 등골 뺄까봐 이제부턴 본인이 관리하셔야겠다고 하네요. 요즘은 다들 모바일 뱅킹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나 뭐 그런 거 쓰고 있다, 요즘엔 종이 통장 안 쓴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저한테 핑계도 가지가지라며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통장 문제로 괴롭히시는데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결국 저번 주 금요일 아침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라 집에만 있었더니 심심하다고 해서 근처 놀이터라도 갈 생각으로 준비 중이었어요. 외출 중이었던 어머님이 무슨 보자기에다가 이상한 항아리 같은 걸 하나 꽁꽁 싸서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는데 대꾸도 없이 그냥 베란다에 가져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나가는 길이었으면 빨리 볼일 보러 가라고 계속 나가라고 재촉하시는데 뭔가 좀 수상하대요.
알겠다고 하고 베란다 쪽으로 가서 어머님, 이게 뭔데요? 장이에요? 하면서 보자기를 풀었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려던 찰나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급히 뛰어오시더니 갑자기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엄청 세게 내려치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러시냐고 뚜껑을 그냥 열어버렸어요. 옆에서 어머님이 전혀 죽이네 살리네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면서 그게 어떤 건지 아냐고 쌍욕을 퍼부으시는데 저도 처음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한 몇 초간 항아리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머릿속에 온갖 욕들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살다 아들 낳으라고 남의 속옷 갖다 입혔다는 시어머님 들어봤어도 남의 대변을 들고 오시는 시어머님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내일이 사형제를 낳았다는 여자한테서 본인이 직접 받아왔다며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냐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제가 나가고 나면 저희 안방 침대 밑에 넣어두려고 했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똥물에 목욕을 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절대 안 할 걸 알고 저 생각해서 항아리에 고이 모셔왔다고, 아니 정말 모셔왔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막장 시어머니의 끝판왕 아닌가요?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잠시 멍 때리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서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울먹거리며 엄마 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도저히 제정신으로 못 있겠더군요. 그대로 어머님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 현관문 쪽으로 억지로 밀어붙여서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보조키까지 잠가버렸어요.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안 열어줬습니다. 잠시 뒤에 조용해지길래 인터폰으로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날 낮부터 저녁까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날 것 같아서 저희 딸은 동네 언니한테 사정 얘기해서 잠깐 맡겨놓고 집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혹여나 딸아이가 충격을 받진 않았을까 걱정도 되면서 정말 기분이 미친년 날뛰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때마침 퇴근한 신랑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둔 말은 너무 많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입이 바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동안 신랑한테는 어머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상봉한 모자 사이라 중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쳤죠. 고민이고 나발이고 신랑이 어머님한테 실망을 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다 까발려서 이런 더러운 꼴은 안 봤어야 했는데 제 표정을 보고 신랑이 먼저 무슨 일 있었냐고 묻길래 베란다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베란다로 갔던 신랑도 이게 대체 뭐냐면서 놀라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그간 어머님과 있었던 일들 참고 있던 거 다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신랑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머님한테 곧장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시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얼굴 보자마자 남편이 짐 챙겨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유는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어머님께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혼자 소리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네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자 신랑이 당신이 날 키우셨다고요? 언제요? 말은 바로 하세요. 난 여태까지 당신 살아는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지금 뭐라고요? 하고 차가운 말투로 말하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래도 자기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고. 내가 널 낳았단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엄마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네가 이런 식으로 천륜을 져버리면 너는 분명히 천벌받는다며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나 더 이상 길게 말하기도 싫고 당신이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빨리 짐 챙겨서 나가세요. 하고는 어머님 묵으시던 방에서 미리 챙겨놨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툭 내려놓더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는지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네가 쟤 좀 말려보라면서 저한테 욕을 했다가 또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욕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엔 아예 바닥에 딱 붙어서 버티며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참다 신랑이 어머님을 질질 끌어서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마시라고 매몰차게 내쫓더라고요. 그러고도 한동안 시끄럽게 문 두드리고 소리 질러서 경찰까지 출동했어요. 결국 버티다가 경찰분에게 끌려가셨네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또 올지 몰라서 막 불안한 거. 신랑도 찝찝해서 안 되겠다고 와서 또 난리치면 애도 불안해할 테니 당분간 친정이라도 가 있으라길래 딸아이 데려와서 대충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에게 끌려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또 찾아오셨네요. 신랑이 우린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자꾸 찾아오시면 아예 다른 데로 이사를 할 생각이다. 지금 우리 집 나갈 거고 당분간 집에 안 들어올 생각이니 괜히 찾아와봤자 아무도 없는 빈집이다. 그렇게 아셔라. 하고 문 밖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집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저희 둘 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일요일에 남편이 혼자 집에 갔다가 집안에서 어머님을 또다시 마주친 겁니다. 그날 저희 가족 나가는 거 몰래 확인하고 나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 계셨나봐요. 남편이 또 신랑이 끝에 쫓아내고 어머님 가신 거 다 확인하고 나서 비밀번호 싹 다 바꿨다네요. 그러곤 다음날도 신랑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 한참을 문을 두드리다가 비밀번호도 바뀌어있고 안에서 반응이 없으니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문 앞에 쪽지 하나 남겨놓았고 다행히 오늘은 안 왔다고 합니다. 쪽지에는 어디 사는지는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 이사 가지 말라고 써있었고요. 신랑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애초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와서 괜찮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았으면 진작에 안 봤을 텐데. 자식 버리고 30년을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와서 나타났을 때는 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은 했어. 하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부터 어머님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셨대요. 돈이 부족하면 월세라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월세는 누가 내주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결국은 이거였구나. 더 이상 오래 모시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이번 사건이 터진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현재는 신랑과 같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 또다시 찾아오실지도 모르고 어디선가 또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이사갈 집이 정해지면 이제 정신 없어지겠네요. 제 막장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